2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개특위와 국회 특위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첫 소식은 유재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2달 더 연장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위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이자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을 먼저 정하면 남은 특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정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로 국회는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툭하면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나 이른바 결단에 국회가 열릴지 말지를 맡겨두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여러 건의 이른바 노는 국회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인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회법은 9월 100일 이내 정기국회와 2월, 4월, 6월 그리고 8월 4차례의 30일간 임시국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를 열지 않아도 개회를 강제하거나 의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세비와 각종 수당 등을 받아간다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회엔 의원들에게도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 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게 늘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회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짝수달에는 문을 열게끔 무조건 회의를 열게끔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그렇게 열린 국회 의사 일정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보이콧할 경우 입법 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 일체의 세비와 수당 지급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파행과 입법 정책 공백을 막고 싸워도 국회 회의장 안에서 싸우자는 게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얼굴 못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국회라고 이게 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회의장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서 국회엔 또 여야 정쟁으로 예정된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 국회 파행금지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일 이내 개회 지연은 10%, 10일 이상 20일 이내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 경우는 25%까지 중앙선관위 지급 정당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행위니만큼 여야 모두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예방하려고 하면 국회를 여는 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정당, 특히 교섭단체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법. 야당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국회가 열려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임금제, 회기 수당제,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 쳐서 수당하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세비가 나가고 보좌관들 급료가 나가고.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법안은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전만 거듭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그때그때 입장과 태도가 바뀌기 일쑤인 우리 국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법안, 노는 국회 방지 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 국가가 4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며 제출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려고 단속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친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단속 경찰관의 제복을 먼저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두고 잡종, 튀기라는 단어를 써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입장인데요. 경멸이나 비하 의도가 없는 경멸적 발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인권위 앞에선 다문화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 아이러브 코리아라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다문화 가정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잡종, 튀기로 지칭한 정원율 익산시장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절망을 느낀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11일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시장은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민정교육자의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 일단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을 사회가 잘 보살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모욕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정 시장이 경멸적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 시장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살인이나 상해처럼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모욕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한 발언을 처벌하긴 힘들 거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은 모든 범죄 구성력 중에 유권의 고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고의는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형법상으로는 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잡종 등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표현을 썼다면 경위와 관계없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잡종이라는 말이 가지는 느낌이 경멸적 감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모욕죄는 성립이 가능하지. 이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장에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연 다문화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의 경우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한참 결여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수학 강사 우모 씨에 대해 원 소속 학원에 75억 8,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에 강의를 제공한 우 씨에 대해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등 1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죠. 사랑의 교회 특혜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달 초에 그 새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헌당식이라는 행사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에 이제 조은희 그 서초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조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이제 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 행사 자리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을 해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덕담을 건넸는데 이러한 조은희 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조금 현 시점에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덕담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런 건 너무 지나친 특혜다. 따라서 주민 감사 청구를 했고요. 주민 감사 청구를 이제 서울시에 했는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를 쓰도록 점용 허가를 이제 내준 부분이 이건 특혜가 맞다라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울시의 이러한 결론에 서초구청이 만약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감사 결과에 불복을 해서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유지했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 주민 감사를 청구했던 그 주민들이 이번에는 아예 그 주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재밌는 게 1, 2심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를 한 이유는 이제 1, 2심에서의 그 패소 이유가 뭐냐면 도로 점용 허가권이라는 거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아예 그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결국은 이 주민들의 이러한 주민소송이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1, 2심과는 다르게 이러한 주민들의 그 도로 점용 허가 청구, 그러니까 도로 점용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러면은 원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2심에서는 이거는 주민소송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시켰던 것을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소송의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이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을 해봤는데 이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결국은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소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서초구청에서는 항소를 했겠죠.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지금 이 사건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제 서초구와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덕담에 불과하다. 이제 그 예배당의 헌당식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예배당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런 취지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덕담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조은희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이건 덕담이다 이렇게 좀 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그 판결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등법원이 이거는 좀 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대로 대법원에 가서 유지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결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폭행 사건과 택배 도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대로 수사했는지 수사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검이 올해 서울 동부지검과 인천지검 등에 시범 배치한 인권상담사를 이달부터 전국 10개 청에 추가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맞아 전국 지방경찰청에 경계 강화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는 최고수익 비상령인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가 당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을 고소했습니다. 6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